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평창의 여름철 대표 축제죠. 평창 메밀부치기 축제 기간이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많은 지역 사회단체들이 협심해 축제가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축제를 찾을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평창, 친절한 평창을 보여주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7월 둘째 주에 보내드리는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Touch the sky. 평창. 대관령 원예농협 산지공판장 초매식이 지난 1일 열렸습니다. 용평면 소재 산지공판장에서 열린 초매식에는 브로콜리와 배추 등 50톤의 고랭지 농산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대관령 원협 산지공판장에서는 매년 7월 1일 첫 경매를 시작해 연매출 약 70억 원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무선 응찰기로 가격을 입력하는 전자경매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공판장 관계자는 기존의 수지식 경매가 아닌 전자경매 제도를 도입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평창읍 입탄리와 평창읍내를 잇는 농어촌 버스 노선이 신설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입탄리 농어촌 버스 개통식이 지난 1일 평창군 사회단체장과 입탄리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평창읍 입탄리는 그동안 이용 주민의 감소와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버스가 운행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이 적극 나서 하루 2차례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기로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자와 합의했습니다. 이번 농어촌 버스의 운행으로 직접 운전이 어려운 노약자들이 많은 오지마을의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창 지역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과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해피700 평창 아카데미 교육이 지난 3일 상지 대관령 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정호승 시인이 강사로 나서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구절로 대표되는 수선화에게라는 시를 발표한 정호승 시인은 학생들에게 삶의 목표를 정비하기 위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해피700 평창 아카데미 청소년 특별 강의는 매년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상지 대관령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6개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열릴 예정입니다. 평창군의 대표 관광자원인 해피700기를 관리하고 안내할 지킴이단이 오는 9월 말 출범됩니다. 지난 3일 평창군청에서 열린 해피700길 지킴이단 업무회의에서는 임원진 구성과 함께 홍보책자 기획을 논의하는 등 사전협의가 진행됐습니다.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주축이 된 지킴이단이 운영을 시작하면 해피700길 관리는 물론 관광객들을 위한 동행 해설 안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피700길 지킴이단은 9월 출범 전까지 관내 해피700길을 함께 걸으며 향후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봉평농협 농산물 집화장이 지난 5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용평면 장평리 1,5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선 농산물 집화장은 용평면과 봉평면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을 집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봉평과 용평 지역에는 집화장이 없어 일반 창고나 농협 뒤 공터를 집화장으로 활용해 비가 오면 농산물 출하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집화장 건설을 위해 봉평농협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평창군에서 건축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집화장 비가림 시설 설치로 지역 농산물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평창읍 응암리에는 임진왜란 때 왜적을 피해 반전을 도모하던 권두문 장군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매화마을의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매화마을 녹색길이 개통됐다고 합니다. 녹색길을 찾은 관광객들의 쉼터인 다기는 복합지원센터도 함께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강민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평창읍 응암리 매화마을 다기능 복합지원센터 준공식 현장입니다. 현판을 덮은 장막이 거치고 매화마을 다기능 복합지원센터가 화려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상 2층으로 지어진 센터는 앞으로 마을 주민의 쉼터는 물론 매화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시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예, 마을에 이래 둘레길을 도시는 분들이 둘레길에 도시다가 여기에 들어오셔서 좀 쉬었다가 가시기도 하고 합니다. 여기가 교육장도 있고 뭐 농산물 판매장도 있고 해서 아주 편리하게 잘 돼 있습니다. 매화마을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맞서 항쟁했던 권두문 군수와 응암굴에 얽힌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매화마을이라는 명칭도 그 당시 매 때문에 화를 입었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응암리에서는 마을이 가진 특별한 역사를 스토리텔링화해 이 마을만의 차별화된 녹색길을 개발했습니다. 2012년도에 안전행정부로부터 그 친환경 공간 조성 사업의 하나로 저희들이 사업비 9억을 확보해가지고 길 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다기능 지원센터하고 그 매화마을 녹색길 탐방길을 이제 개통을 하게 됐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녹색길을 걷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마을을 따라 4.1km가량 이어지는 녹색길을 걷다 보면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싼 절개산의 절경과 평창강이 굽이쳐 흐르는 마을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양정과 응암굴 등 문화와 역사의 현장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오면서 그 물소리랑 산새소리가 같이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역의 평창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문화재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그 걷는 길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한편 매화마을 녹색길은 이날 위촉된 지킴이단을 주축으로 마을 주민들이 환경정비와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평창군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매화마을 녹색길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품은 매화마을의 녹색길이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햇빛700 강민지입니다. 평창의 명소를 소개해드리는 보물상자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 백령동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개구멍 너머의 백령동굴에는 어떤 비밀들이 감춰져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랜 시간 백령동굴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인 개구멍입니다. 주먹 크기의 좁은 통로였던 이곳을 체험객들의 편의를 위해 조금 넓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낮은 포복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이 좁은 출입로 덕분에 때묻지 않은 동굴 생성 초기 원형의 비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굴 천장에 얇게 형성된 생성물은 커튼의 모습을 닮은 동굴 커튼입니다. 그 중에서도 줄무늬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은 삼겹살 모양을 닮아 베이컨 시트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얇게 펼쳐진 동굴 커튼의 모습을 감상하다 걷다 보면 삿갓을 쓴 선비를 연상시키는 삿갓석순에 다다릅니다. 백령동굴은 사진 촬영이 금지돼 있어 동물과 체험객의 안전이 보장되는 몇 개의 지점에서만 사진 촬영이 허락되는데요. 삿갓석순 주변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어 사진 촬영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굴의 터줏대감인 삿갓석순에서의 기념 촬영이 끝나면 또다시 어둠 속 신비를 찾아 이동합니다. 동굴에서는 체험뿐 아니라 석회동물이 물을 만나 다양한 동굴 생성물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을 통해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밑에서 아래에서 위로 자라는 석순, 이걸 가로로 자르는 거고요. 이게 세로로 자른 단면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겉모습이 이렇게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위에서 아래로 자라는 종류석, 겉모습이 이거겠죠. 끝이 이제 파손됐는데 이게 이래 보시면 이렇게 나이테를 가지고 있죠. 근데 밖에 있는 식물은 이 나이테 하나가 1년 이렇게 1살, 2살 가리키는데 이것은 자세히 보면 한 겹이 아니랍니다. 이게. 엷은 색은 여름철에,
짙은 색은 건기에 겨울철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도 많은 어느 시기에는 빙하기가 있었고 우기철이 있었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참 아까 종류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류관 흔적이 보이죠? 종류관은 이렇게 끝이 이렇게 막혔죠? 막히면서 겉으로 자라는 겁니다. 종류관은 종류석의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순과 종유석이 만나 석회기둥인 석조를 만드는데요. 석회질을 머금은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석순과 종유석을 만들고 그것이 한 자리에서 만나기에는 수십만 년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아슬아슬 만들어진 이 석주는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동굴의 시간은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을 뛰어넘는 개념이니까 아마도 몇백 년쯤은 생성된 것이겠죠. 저기 보이는 석수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데요. 동굴 탐험 중간중간 보이는 각종 생성물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체험에 재미를 더해줍니다. 전국의 많은 석회 동굴 중 백룡동굴에만 유독 잘 발달해 있다는 동굴방패입니다. 생성물의 윗부분이 방패 모양과 비슷해 이름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동굴방패는 석회 동굴의 확대 증거로 학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축구화의 뾰족한 밑바닥을 닮은 스파이크형 종유석과 대형 석주 등 다양한 생설물들이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백룡동굴의 하이라이트인 대광장의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화전통시장이 여름 휴가철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주차공원을 개방했습니다. 지난 6월 준공된 주차공원은 40면의 주차시설과 수목을 식재한 쉼터를 마련해 전통시장 방문 고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휴식 장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평창군이 휴가철을 찾아 평창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면서 오는 8월 말까지 산림 훼손과 오염을 막기 위한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특별 사법경찰들로 구성된 기동 단속반은 흥정계곡과 금당계곡 등 산림정화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취사 행위와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2013년 하반기 여성회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오는 22일부터 11월까지 16주간 운영되는 하반기 교육에서는 요가와 민요, 홈패션 등 20개 문화강좌와 자격증반이 운영됩니다. 평창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평창군민의 평생학습을 위해 추진되는 햇빛700 평창 아카데미에서 힐링 토크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개그맨 이홍렬의 진행으로 7월 11일 3시부터 2시간 동안 평창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힐링 강연과 공연도 함께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마와 폭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무더위가 유난히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여름철 불청객인 불볕더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이 발간됐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행동요령을 참고하시고 상황별 주의사항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